물 한 방울은 바위를 뚫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물방울이 수만 번을 반복해 떨어지면 결국 단단한 바위조차 꿰뚫고 마는 법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긴 수많은 말들 중 이 정신을 대표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하늘이 내린 재능보다 스스로 쌓은 공부가 더 위대하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남긴 명언들을 통해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훈들을 되짚어보려 합니다. 특히 지금의 시니어 세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새로운 깨달음과 평온을 찾고자 하는 분들께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가겠습니다. 정약용이라는 인물, 왜 지금 우리 삶에 필요한가? 정약용 선생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격동의 조선 후기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학자로서, 사상가로서, 정치가로서, 그리고 백성을 진심으로 생각했던 실천가로서 그의 이름은 한국 역사에 깊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단지 학문적 결과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과 말 속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가치, 즉 성실함, 끈기, 타인을 위하는 마음, 뜻없는 배움의 자세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에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수백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당시 정치적 박해 속에서 가족과 떨어져 홀로 낯선 곳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지만 그는 글을 쓰고 사색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그런 그의 정신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위안과 영감을 줍니다. 그의 명언 중 가장 널리 회자되는 말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가난한 것은 부끄럽지 않다. 그러나 배움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말은 단순히 배움을 강조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으로서 성장과 깨달음에 대한 집념을 말합니다. 배움은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니어의 삶에서도 매일의 삶이 곧 배움이며 경험에서 길어올린 지혜는 그 어떤 지식보다 값진 것입니다. 일부 정약용의 생애를 통해 본 삶의 교훈. 정약용은 1762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노론과 소론의 당쟁이 극심했던 조선 사회에서 그는 실학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실학은 단지 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백성들의 실제 삶을 바꾸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강조했던 것은 바로 민본주의, 즉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남긴 수많은 개혁안, 예컨대 토지제도 개선, 수리시설 정비, 형벌개혁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말로서 정치개혁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실천하며 정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때 정조의 총애를 받았으나 정조가 승하하고 난 뒤 천주교와 관련된 이유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유배 기간이 바로 정약용 사상의 결정체가 탄생한 시간입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목민심서, 경세유표, 흥음신서 등 조선의 행정, 경제, 법률, 정치 전반을 다룬 걸작을 집필합니다. 이들은 모두 백성을 위한, 삶을 위한 학문이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정치를 하지 말라. 그는 유배지에서도 스스로를 한탄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자세는 시니어 여러분께도 큰 교훈을 줍니다. 비록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우리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나눌 수 있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2부 정약용의 명언을 통한 인생 후반기의 성찰.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나를 바로잡은 후에야 남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깊게 되새겨야 할 말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식이나 주변 사람을 바꾸려 하지만 결국 삶의 해답은 자기 성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내 안의 진실함을 찾는 그 여정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배움입니다. 또한 그는 말합니다. 서로를 헤아려야 삶이 고요해진다. 이 명언은 가족 관계,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돌아보게 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자식들과의 가치관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헤아리는 마음, 이해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3부 정약용 명언을 통해 되새기는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자식 교육. 정약용은 자식들에게도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항상 근면함, 겸손, 독서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 정학유에게 남긴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스스로 부지런하고 겸손해야 한다. 이 편지 한 구절 속에도 자식을 위한 마음, 그리고 인생의 본질이 녹아 있습니다. 지금의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는 물질보다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어려운 순간에 꺾이지 않고 묵묵히 견디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남기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4부 정약용 명언으로 위로받는 시니어의 삶.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실천에는 때가 없다. 이 말은 특히 시니어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자신이 뒤처졌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이제는 무언가를 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약용 선생은 40대 중반에 시작해 60세가 되도록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했고 마침내 조선 최고의 실학자로 남았습니다. 삶이란 마지막까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열고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변화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5부 마무리. 오늘의 교훈과 삶에 적용하기.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핵심 메시지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라. 배움은 평생 지속되어야 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라. 가족과 이웃을 존중하고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나의 말과 행동이 곧 자식에게 남길 유산이 된다. 시니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자식에게, 손주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명언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